안녕하세요. 히든스탁의 김태은입니다. 오늘 양시장 동반 하락하면서 마감했습니다. 마감 지수 현황 살펴볼까요? 먼저 코스피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8.98포인트, 0.43% 하락한 2062.11로 거래를 마쳤고요. 코스닥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34% 내린 659.67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테마별로 희비가 엇갈린 하루였습니다. 먼저 기쁨의 웃음을 지은 테마는 바로 수소차 관련 종목인데요. 오늘 세종 정부청사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2019년 이 업무보고 자리에서 산업통상자원부가 구체적으로 수소차 관련된 계획을 발표를 했고요. 이에 문재인 대통령도 전폭적인 지원을 하겠다라고 화답을 하면서 현대차 그룹을 필두로 유니크 그리고 성창 오토텍 그리고 바로 어제 히든 종목이었죠. 유로스까지 급등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반대로 눈물을 지었던 테마는 바로 어제 이어서 또다시 악재가 들려온 제약 바이오주인데요. 이 동성제약이 100억 원대 불법 리베이트라는 혐의로 이 압수수색을 받았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20%대 급락하는 모습 보여줬고요. 또 감사원이 제출한 이 리스트에 이연과 보령 그리고 하나제약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관련 섹터 전체가 출렁이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자, 제약 바이오 섹터 정말 힘듭니다. 이대로 무너지고 말까요?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떤 전략을 가지고 대응하면 행복한 수익률을 맛볼 수 있을까요?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자, 히든스타 오늘도 여러분들께 문을 활짝 열어놓고 여러분들의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 참여 코너 준비되어 있죠? 문자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목명 함께 보내주시면 푸짐한 상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또 문자 참여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죠? 관련해서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인터넷 검색창에 히든스탁이라 검색하시면 MTN 히든스탁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홈페이지 우측 상단에 공지사항 클릭해주세요. 12월 28일까지 계속되는 히든 종목을 맞춰라. 방송에서 나오는 힌트 3가지를 확인하신 후에요. 자신이 생각하는 히든 종목을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목명 정확하게 보내주세요. 정답은 바로 방송에서 공개가 되고요. 당첨자는 다음날 사이트에서 발표됩니다. 히든 종목 맞추시고 푸짐한 상품도 받아가세요. 전문가 VIP 체험권, 아메리카노 기프트콘, 10만 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 그리고 제주도 여행 2박 3일 티켓 무려 3분께 전해드리니까요. 오늘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해드릴게요. 주식골 전문가님 그리고 양기비 전문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장 리뷰부터 해볼까요? 먼저 주식골 전문가님, 오늘 코스피를 한마디로 어떻게 정리해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뭐라 그럴까요? 일단은 지속적으로 대외적인 이슈, 그다음에 대내적인 이슈가 계속 악재로 좀 작용을 하면서 시장 자체의 흐름을 상승폭을 좀 제한시켜주는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밑에서 시작을 했죠. 밑에서 시작을 해서 반등이 좀 나오다가 오후장에 또 눌렀다가 또 살짝 반등이 나오나 싶더니 다시 한 번 더 눌러주는 이런 흐름들을 보여주면서 상당히 좀 이제 불안한 흐름을 좀 보여줬습니다. 근데 그 이면에는 아무래도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좀 이제 안 좋아질 것이라는 불안감 때문에 한 번 더 작용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일단 FOMC 회의를 앞두고 다시 한 번 더 비난을 해주는 모습들, 그 다음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 개혁 개방 40주년을 맞이하면서 이제 시진핑 주석이 이 연설을 했죠. 근데 그 연설을 하면서 누구도 중국한테는 뭐 명령을 할 수 없다. 이 당 주도하에 모든 것들을 이제 진행하겠다라는 뭐 이런 얘기가 나와주면서 딱히 미국과 중국이 좀 화해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좀 없어 보인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지속적으로 어제까지만 해도 뭐 미국 대통령이라든지 뭐 중국 시진핑 주석이라든지 뭐 두 사람이 뭐 이제 좋은 뭐 관계를 맺을 것이다. 그다음에 뭐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좋아질 것이다라는 그런 이제 얘기를 해놨다가 또 반복되고 또 오전에 또 그런 얘기가 나왔다가 또 오후에 또 반복되고 이런 이제 계속 안 좋은 흐름이 계속 나와주다 보니까 코스피 시장에서도 우량주 위주의 하락이 좀 진행이 되면서 이 시장 자체가 지속적으로 좀 눌리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차트를 보시면은 오늘 이제 밑에서 시작을 했어요. 오늘 이제 갭하락으로 진행을 했고 밑에서 시작하면서 이제 한번 올려줬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평선의 저항을 받으면서 한 번 이제 눌려줬었는데 요거는 이제 뭐 분봉상으로 보시면 되겠죠. 3분봉상을 보시게 되면은 오늘 이제 밑에서 시작했다가 쫙 올려줬던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시장이 좀 괜찮아질 것이다. 이때 이제 종목들이 많이 상승했었거든요.
근데 그 중간에 이제 눌렸다가 올라갔다 다시 한 번 더 눌려주면서 종목들의 상승했던 부분들 다시 다 반납해주고 다시 한 번 더 눌려주면서 추가락이 나와주는 부분들. 하여튼 이제 막판에 조금씩 올려주긴 했지만 이 부분들이 종목들의 상승으로 이어지진 않았어요.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우량주가 한번 쭉 눌렸다가 조금 이제 횡보를 해주는 모습들,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앞으로의 시장에 대한 불안감을 조금 더 증폭시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좀 보수적인 대응을 좀 하시고 단기 매매로 진행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양기비 전문가님과 함께 코스닥 진단을 해볼게요. 자, 전문가님, 코스닥 오늘도 상승 마감에 실패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지금 시장이 너무 갈피를 못 잡고 있고 하루 올라가면 하루 빠지고 하기 때문에 시장의 피로도가 다소 좀 많이 쌓여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뭐 시장에서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제약주들이 뭐 하루 시장이 끝나면은 뭐 4시 이후에 새로운 악재가 터지고 하다 보니까 뭐 다음날 시장이 열리는 게 다소 좀 부담이 되는 것 같고,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거래소 종목들이 이제 하나제약이나 뭐 동성제약 이런 종목들의 리베이트 사건들이 다시 또 발생이 됐었죠. 일단 하나제약 같은 경우는 화면을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하나제약 같은 경우는 이런 흐름들이 무혐의로 좀 벗어나면서 밑꼬리를 좀 강하게 달아줬었다라는 모습들이 좀 포착이 되는데, 일단 코스닥 종목들 중에 뭐 바이로메드라든지 뭐 코오롱 티슈진이라든지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제 내년 정도에 JP모건에서 또 헬스케어 컨퍼런스를 또 진행을 하기 때문에 제약주들 같은 경우 아무리 뭐 코스닥 시장에서 뭐 제약주들이 악재가 우후죽순 뭐 터진다라고 하더라도 앞으로 기대감이 있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 당장에는 시장에서의 악재들이 계속 작용을 하기 때문에 당장에서는 강한 시세를 좀 노리긴 좀 어려워도 일단 지금 분위기가 조금 넘어가고 나면은 다시 한번 시장에 강한 재평가가 또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지금 시장에서는 아무래도 또 앞으로의 미국 그 금리 결정 이후에서 시장 흐름들 좀 체크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우리 시장을 보시면은 계속해서 속도 조절입니다. 그리고 관망 분위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어느 정도 좀 개선이 되고 나서 강력하게 베팅을 하실 필요가 있고 지금은 제약주들의 흐름을 먼저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게요. 오늘 밤부터 또 미국 FOMC 회의가 개최된다고 하니까요. 금리 결정이 어떻게 나올지 한번 잘 살펴봐야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장 마감 상황 짚어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전문가 눈에 띈 특징주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주식골 전문가께서 더 미동 가지고 오셨습니다. 오늘 8.25% 상승하면서 마감했거든요. 이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이잖아요. 네네. 이 종목 왜 가지고 오셨나요? 좋으니까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일단은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앞으로 특히 이제 이 4차 산업 관련해서 이 자율주행 차를 좀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그다음에 평창올림픽에서도 이제 KT가 성공적으로 이 자율주행을 선보이면서 이 기술력을 또 이 뭐라 그럴까요? 이제 좀 압도해주는 모습들, 이런 모습들을 보여줬을 때 사실 우리나라가 자율주행 차가 좀 이제 강하게 좀 이제 진행이 됐다라는 것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정책적인 부분들이 뒷받쳐 줘야 되는 것은 뭐 이제 당연지사고. 자,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지금 자율주행차 종목들이 좀 이제 업종 이 테마 섹터가 상승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뭐 어떤 종목은 뭐 조금 올라가거나 어떤 종목은 좀 많이 올라가거나 뭐 이 차이일 뿐이지 섹터 자체는 상승을 해주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일단 2019 뭐 CES에서도 한 번 더 이제 뭐 자율주행차에 대한 뭐 기대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자율주행차 같은 경우에는 우리 4차 산업에서도 이제 그 뭐라 그럴까요? 이제 우리가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 이제 그런 기술력이잖아요. 이제 특히 뭐 연말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제 명절이 있을 때 우리가 이제 운전하기가 참 힘듭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자율주행이 좀 해소를 해주고, 특히 모든 자동차들이 자율주행이라고 한다면 교통사고에 대한 이런 이제 불안감을 좀 덜어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뭐 구글이라든지 페이스북 이런 이제 거대한 이제 IT 기업에서도 이 자율주행에 대한 투자를 엄청난 규모를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자율주행차 시장은 좋아질 것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어저께 방송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실질적인 이슈가 있는 종목들과 그다음에 기대감이 있는 종목들, 요 이제 두 가지 종목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기대감 있는 종목들은 빠지고 실질적인 이슈가 있는 종목들이 많이 올라갔다는 겁니다. 근데 이 부분들이 이번 주 동안은 지속이 될 것 같다라고 좀 판단이 되기 때문에 오늘 더미동이라는 종목을 특징적으로 좀 가지고 나왔어요. 자, 더미동 차트를 좀 보시게 되면은 전체적인 흐름을 놓고 보면은 지속적으로 좀 하락을 한 차트거든요. 그 예전에 뭐 4차 산업 관련해서 좀 이슈를 받았을 때도 그때 잠깐 2017년도 초반에 잠깐 이슈를 받았다가 다시 한 번 더 지금 수급의 영향이라든지 뭐 물량대의 저항 이런 것들을 받아주면서 지속적인 하락이 나왔습니다. 자, 근데 최근에 보시게 되면은 한번 눌렸다가 지금 현재 역헤드 숄더 패턴이 나와주면서 상승 추세로 성공적으로 전환했거든요. 그러면서 다시 한 번 더 121선 지지받으면서 오늘 지금 반등이 나왔어요. 121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경기선으로 알고 있고 우리나라 경제를 6개월 선반영하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현재 경제적인 능력이 있다. 그러니까 6개월 뒤에 우리가 이 종목의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눈여겨진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저점에서 지금 현재 구간을 좀 이어보면은 지속적으로 좀 상승 추세 타고 있고 다시 한 번 더 저점을 이어보면은 이 추세 자체가 좀 가파라지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다시 한 번 더 나중에 뭐 저점 이어본다면 한번 가파라졌을 때 충분히 상승 여력이 제가 봤을 때는 6,000원까지 있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더미동이라는 종목을 오늘 매수하셨던가 아니면 예전에 매매를 진행하셨던 분들이라고 한다면 조금 더 긴 호흡으로 좀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가격 전략도 세워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양기비 전문가님의 특징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B세미콘 가지고 오셨는데요. 전문가님, BTS 관련 종목이잖아요. 연말 시상식에서 상을 다 휩쓸고 있더라고요, BTS. 그런데 연관 검색어에 이분이 왜 나와 있는 건가요? 네, 일단은 이 종목은요, 이전에는 그 BTS 관련주로 강하게 이제 이미지가 부각이 됐었던 종목이었는데, 오늘 강한 반등이 나왔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정치 인맥주로 들어가면서 이제 최대 주주와 또 연관성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또 돌면서, 인맥주로 또 강한 반등이 나왔었던 오늘 시세였습니다. 일단은 이 종목을 지금 보유를 하고 계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BTS 관련주로는 키이스트가 또 대표적이었었는데 키이스트의 흐름들을 잠깐 체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화면을 보시면은 키이스트 같은 경우는 이전에 시장에 반등이 나왔을 때가 아무래도 이제 BTS 관련주로서 강한 시세를 만들어줬었던 구간들이었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재계약 이야기가 나오면서 밑꼬리를 달아주는 흐름들이 나왔었죠. 근데 오히려 오늘 같은 경우는 LB세미콘은 강한 시세를 만들어줬는데 키이스트 관련주는 오히려 BTS 관련주는 우리 시세가 좀 약했다라고 보신다라면 그러면 오늘 그 LB세미콘이 강하게 반등이 나왔었다라는 것은 BTS 관련주가 아닌 정치인 맥주로 강한 시세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수급 상황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개인 수급들이 강력하게 들어왔었다라는 부분들이 좀 포착이 되고요. 그리고 기관 수급들이 들어왔었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이 종목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이제 최대치까지는 5,500원대까지는 추가 반등이 예상이 되는데 그래도 이제 정치 인맥주들은 이제 단발적인 시세가 강력하게 나오기 때문에 혹시나 내일장 이번 주 안으로 5,000원대를 강하게 돌파하지 않는다라면 전량 정리를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조금 주의하시면서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시장 정리와 함께요. 전문가 눈에 띈 특징주까지 짚어봤습니다. 네, 지단 히든 종목의 AS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양기비 전문가께서 두 종목 가지고 오셨는데요. 첫 번째 종목은 파트론입니다. 매수일 12월 12일로 지정해 주셨고 목표가 8,750원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12월 12일부터 일단은 뭐 일별 시세로 보면 빨간불 켠 날이 많긴 한데요. 움직임이 조금 더딘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네, 제가 봐도 움직임이 너무 더뎌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좀 다소 지루한 흐름들이 나오고 있네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 지금 화면을 보시면 이제 상승 출발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보시면은 수익률이 1.46%이지만 이제 앞으로 10% 이상의 강한 시세를 좀 노려보셔도 될 것 같고요.
저도 이제 AS를 들어가면서 좀 다소 좀 민망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일단은 지금 현재는 역배열 상태에서 쌍바닥을 만들어주고 있는 구간들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방송을 하기 전에 이제 미국 이제 선물 지수를 보면서 들어왔는데 일단 어느 정도 저가 매수가 어제장에 미국장이 급락이 나오면서 좀 불안한 흐름들이 나왔다라면 오히려 오늘 시장에서는 저가 매수가 유입이 되지 않을까 하는 바람이 좀 들고요. 그리고 이제 내일장에서는 오히려 시장에 분산 수급들이 좀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일단 파트론 같은 경우는 8,500원 이상대까지 이 매물벽을 소화를 해낸다라고 하면은 추가적인 강한 시세를 노려봐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요 종목 강하게 홀딩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 살펴볼게요. DST 로봇 가지고 오셨습니다. 매수일 12월 14일로 말씀해 주셨고요. 목표가 1,500원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전문가님, 이 종목도 편입하고 나서 조금 이제 하락세가 좀 보여요. 근데 또 오늘은 또 장 초반에 또 강하게 올라섰단 말이에요. 근데 또 등락을 거듭하다가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 종목 앞으로 전망 어떻게 보세요? 네, 아무래도 지금 시장이 너무 수급들이 한쪽으로 쏠리고 한쪽으로 너무 급격하게 쏠리다 보니까 한 날은 뭐 정치 인맥주로 한번 쏠리고 또 다른 날은 또 수소차 테마주로 쏠리다 보니까 앞으로 정말 가져야 되는 업종들이 이제는 바닥을 강하게 다져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DST 로봇도 4차 산업 관련주이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어쩌면 이 종목이 정말 지금 이 기회, 이 구간을 다시는 보지 못할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주가의 흐름들은 항상 바닥을 다지면서 움직이기 때문에 이 종목 역시도 손절가 1,000원 구간을 꼭 잡아주시면서 목표가는 그대로 1,500원 가격대까지 유지를 하시면서 홀딩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주식골 전문가님의 히든 종목 살펴볼까요? 진양홀딩스 가지고 오셨습니다. 매수일 바로 오늘이죠. 어제 히든 종목이었습니다. 그리고 목표가 3,000원이네요. 전문가님, 이 법칙이 또 오늘 유효하는 건가요? 오늘 또 살짝 눌렸어요. 네. 그러면 내일은 또 올라가겠죠. 네. 지금 수익률을 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0%여가지고 아마 이제 시청하시는 분들이 이거 뭐야 이 종목이 이런 종목을 갖고 나왔어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진양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정치인과 관련되어 있는 종목이고 그다음에 진양 붙은 것들 있잖아요. 뭐 진양화학이라든지 진양폴리, 진양산업 등등등 8개의 자회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 인맥주로도 볼 수 있지만 기업적인 활동을 봤을 때 상당히 괜찮은 영업이익을 내고 있고 그다음에 8개의 브랜드, 그러니까 이제 진양이라는 이 브랜드를 사용료로 한 0.6%를 받고 있고 그다음에 경영자문으로 0.7%의 수수료를 받고 있거든요. 상당히 큰 양이라고 볼 수 있고요. 영업 실적도 상당히 괜찮고 그다음에 뭐 원료, 그다음에 중간재, 그다음에 제품 생산 이 수직 계열로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기업보다도 이 뭐라 그럴까요? 이 가격에 대한 경쟁력이 있는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진양홀딩스 정치 인맥주로도 올라가지만 이 기업 자체의 모멘텀도 상당히 괜찮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차트를 보시면은 이제 어저께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오늘 살짝 상승해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제가 어제 그 온라인 강연에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아무리 못해도 2,650원 이하에서 그냥 매수하시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2,660원에 시작해서 눌렸죠.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가격대 왔고요. 그다음에 분봉으로 보시면은요. 지금 상승으로 좀 시작을 했다가 좀 눌렸죠. 눌려주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120선 타고 움직이다가 이제 5호장에 다시 한번 더 눌렸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눌린 다음에 반등이 나와주면서 다시 한번 모든 이평선들의 또 돌파가 나와주고 지지를 받아주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 제가 이제 항상 드리는 이 히든 종목에 대한 좀 징크스라고 해야 될까요? 드리고 난 그가 매수한 날은 눌립니다. 하지만 그 다음 날부터 급등 또는 상승이 이제 계속적으로 나와주기 때문에 오늘 좀 매수하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제가 드렸던 목표가까지 충분히 홀딩을 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꼼꼼하게 진단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지난 히든 종목의 AS 도와드렸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가 공개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추리도 시작이 되죠. 문자 보내주세요. 문자 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목명 함께 보내주시면 푸짐한 상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또 문자 참여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죠. 관련해서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인터넷 검색창에 히든스탁이라 검색하시면 MTN 히든스탁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홈페이지 들어가셔서요. 우측 상단에 공지사항 클릭해주세요. 12월 28일까지 계속되는 히든 종목을 맞춰라. 방송에서 공개되는 힌트 3가지를 확인하신 후에요. 이 종목이다 라고 생각이 되시면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 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목명 정확하게 보내주세요. 정답은 바로 방송에서 공개가 되고요. 당첨자는 다음날 사이트에서 발표됩니다. 푸짐한 상품도 준비되어 있죠. 전문가 VIP 체험권, 아메리카노 기프트콘, 10만 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 그리고 제주도 여행 2박 3일 티켓 무려 3분께 전해드리니까요. 오늘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까요? 주식꿀 전문가님의 첫 번째 힌트입니다. 전문가님 저번에 CES 이 얘기 했었잖아요. 네네. 이게 라스베가스에서 엄청나게 크게 한 전자 박람회라고 네네네. 하셨는데 이때 말씀하셨던 게 기억이 나요. 이때 나왔던 것들이 트렌드를 결정한다라고 하셨거든요. 이 자율주행차가 앞으로 또 선도해 나갈 그 트렌드라고 네. 말씀하신 거 맞죠? 그렇죠. 일단은 뭐 CES 같은 경우에는 항상 연초에 이제 1월 달에 진행을 하는 이 라스베가스에서 참 이제 크게 좀 개최를 하는데 제가 저번에 이제 폴더블 스마트폰 관련주를 해서 이 CES에 좀 기대감이 크다라고 해서 그 다음 날에 또 20% 급등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요. 제 자율주행차 관련 종목으로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CES에서 그 자율주행차가 이제 공개가 될 거라는 기대감이 좀 있어요. 그리고 2019년도에 자율주행차에 대한 투자 규모도 좀 더 커졌고, 그 다음에 이제 모든 IT 기업들, 특히 이제 가장 우량한 기업들이 또 이제 투자를 좀 참여하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자율주행차에 대한 부분들이 앞으로 우리 삶의 트렌드를 결정할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사실 우리 시대, 그러니까 우리 삶의 트렌드를 결정한다라는 것은 영업이익과 직결되어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뭐 일반 스마트폰을 사용하다가 폴더블 스마트폰을 사용한다고 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폴더블 스마트폰을 교체를 한다고 했을 때 그 영업이익 엄청나겠죠. 그리고 자율주행차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일단은 뭐 내연기관이 있는 자동차를 좀 사용을 하고 있지만 지금 뭐 전기차라든지 그다음에 뭐 수소차라든지 이런 걸 이제 바꿔가고 있는 과도기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처음에는 뭐 전기차가 되겠냐 하지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자율주행차도 되겠냐 하지만 또 이제 그런 기술력들을 또 잘 만들어내고 있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앞으로의 영업이익 또는 앞으로의 트렌드를 결정지을 수 있는 이 자율주행차야말로 우리가 꼭 매수해야 될 업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난번에 20% 급등했던 거 생각을 하니까 또다시 또 기대감이 부풀어 오릅니다. 두 번째 힌트 바로 열어볼게요. 주식꿀 전문가님의 두 번째 힌트입니다. 기술력이 대단한가 봐요. 삼성과 LG에 공급을 할 정도면은 좀 기술력도 좋고 네네. 또 앞으로 또 창창할 것 같은데요. 네, 일단은 뭐 삼성과 LG 같은 경우에도 지금 삼성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이제 수소차 뭐 이제 경지차 쪽으로 좀 이제 그 비중을 좀 실어주고 있는 모습들인데 LG의 흐름이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삼성 같은 경우에는 뭐 수소차랑 그다음에 뭐 이런 쪽을 좀 이제 강하게 조금 이제 좀 그 하고 있잖아요. 근데 LG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뭐 전 세계 1위 업체들을 막 몇 조씩을 들여대면서 막 인수를 해주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자율주행차 시장을 좀 선도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좀 이제 차지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삼성에 납품하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LG 쪽으로 납품하는 쪽을 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LG가 모든 그 자율주행차 부품주들, 그 부품 업체들 중에서 글로벌 랭킹이 상위에 있는 종목이 아니라 기업들을 이제 많은 자금을
투자를 해가지고 MOU 체결이라든지 아니면 인수를 좀 진행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이 업체가 LG에 납품을 하고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앞으로 이 자율주행차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기업 LG와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부분들, 지금 뭐 중소기업이겠지만 한 번 더 이제 우량 기업으로 또 성장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상승, 이 매출 영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주가 상승에 상당한 기대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 힌트까지 열렸는데요. 자, 양귀비 전문가님. 아까 우리 주식걸 전문가님께서 말씀하신 걸로 봐서 LG랑 같이 뭔가 한다. 그러면 글로벌 탑급이다라고 하신 것 같은데 글로벌 탑급의 터치 센서 공급 업체를 찾으면 될 것 같은데요? 그 정도의 회사가 지금 있는 거 맞죠? 네, 일단은 보통은 이제 CES 관련주로서 미리 선취매를 하는 건 지금 현재 시기가 가장 최적의 시기인 거는 맞거든요. 근데 이제 앞으로 자율주행 관련해서 이제 시장은 굉장히 좀 커질 거라고 보여지고 있고, 그리고 오늘 한양대인가요? 그쪽에서 그 LG U+하고 저쪽 이제 서로 도로변을 또 한번 주행을 하면서 그 시승을 한번 했었거든요. 또 그런 시장을 한번 보니 이제 앞으로 자율주행에서는 몇 번의 또 시행착오도 겪어야겠지만은 또 시장이 또 커질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좀 테마는 굉장히 좀 잘 가지고 나오신 것 같아요. 일단은 제가 생각하는 종목 중에 하나는 오늘 특징주로 가지고 나왔었던 더미동이라는 종목을 좀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은데, 일단은 우리가 이제 운전을 하면서 가장 취약점이 그 안전 문제잖아요. 근데 이 더미돈 같은 경우는 또 블랙박스 또 관련주이기도 하고, 앞으로 이 기업 자체는 또 성장성이 내형 성장이라든지 외형 성장성이 강한 종목이기 때문에 일단 이 종목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일단 화면을 보시면 아직까지는 시세 자체가 좀 강한 구간은 아닌데, 그냥 지금 현재 구간에서 이제 삼각수렴 이후에 오늘 강한 8% 이상의 반등폭이 나왔기 때문에 추가적인 시세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종목이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에스모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모 같은 경우는 삼성에서 계속 투자 확대를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에스모는 꾸준히 성장성이 있는 종목군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에스모가 LG 쪽으로 투자를 하는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저는 더미동과 에스모로 한번 추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아직 세 번째 힌트가 남아있죠? 세 번째 힌트 열어볼게요. 주식걸 전문가님의 세 번째 힌트입니다. 급등이라는 말이 나오니까 또다시 설렙니다. 급등 조건을 포착! 네, 포착했습니다. 항상 이게 급등이라는 좀 이제 가슴이 좀 설레는데, 네. 제가 이제 여태까지 들었던 종목들을 보시게 되면은 그 다음날 눌렸다가 급등이 나와주는 종목들의 특징이 다 지지라인 때의 지진을 받고 그 다음에 이 메이저 수급들이 이제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 급등 조건은 세 가지거든요. 그다음 뭐 이슈, 수급, 차트 뭐 요 세 가지인데 사실 요 세 가지가 좀 다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일단 뭐 이슈 같은 경우에는 CES 있고요. 그다음에 뭐 수급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외국인들의 좀 매집이 진행되고 있고, 그다음 차트적으로 봤을 때 삼각수렴 이후에 좀 반등이 나와주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급등의 조건을 지금 이제 다 갖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이제 CES 같은 경우에는 1월 달에 개최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이 이슈가 나오기 전에, 그러니까 고정되어 있는 이슈잖아요. 그럼 고정되어 있는 이슈면 기본적으로 한 2, 3주 전에 먼저 반등이 나옵니다. 상승이 나왔다가 그다음에 점점 줄어들다가 이슈가 딱 터지면, 그러니까 CES가 개최가 되면 그때 종목이 하락을 하게 돼요. 재료 소멸로 인해서.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이 참 매수 적기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기 때문에 뭐 이슈, 수급, 차트 이런 삼박자가 맞아 떨어지는 급등 조건을 딱 가지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주식걸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세 가지가 모두 공개가 됐습니다. 과연 어떤 종목일까요? 계속해서 문자 많이 보내주세요. 주식걸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세 가지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했습니다.
네, 오늘의 히든 종목이 한 종목이 더 남아있죠. 이번에는 양기비 전문가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가 공개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자 많이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목명 함께 보내주시면 푸짐한 상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차근차근 열어볼까요? 양기비 전문가님의 첫 번째 힌트입니다. 시장 점유율 1위면은요, 좀 찾기가 쉬울 것 같은데, 오늘 또 약간 의사 선생님 같기도 하시고요. 네, 그런가요? 네, 네, 맞습니다. 오늘 이제 준비한 히든 종목은 제가 이제 좀 시력이 좀 좋지가 않아요. 근데 요즘 이제 현대인들은 뭐 스마트폰 때문에 눈이 또 좋지가 않고 시력이 좋지가 않고 하잖아요. 그리고 또 업무 보시는 분들은 그 모니터를 많이 사용을 하시기 때문에 또 시력이 좋지가 않고, 그럼 시력이 좋지가 않으면 뭐가 필요할까요? 뭐 안경이 필요할 수도 있고 렌즈가 필요할 수도 있고 눈이 건조하면 또 점안제가 필요할 수가 있는데 이 셋 중에 하나가 포함이 되는 기업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힌트 바로 열어볼게요. 양기비 전문가님의 두 번째 힌트입니다. 일단은 저만액은 아닐 것 같은데요. 그때 우리 저만액 얘기했을 때 겨울이라서 건조하다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저만액 빼고 안경과 렌즈로 한번 저는 생각을 해볼 것 같은데, 자, 계속해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니까 눈 안과 질환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나 봐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 시력과 또 지금 환경에 대한 미세먼지 때문에도 시력이 또 나빠지고 또 눈에 스크래치가 나면은 또 시력이 안 좋아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은 앞으로 글로벌 시장의 진출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 종목과, 그리고 이제 계절적인 성향이 없어서 오히려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가 되고 일회성이기 때문에 한번 사용을 하면 또 버리고 또 한번 사용을 하면 또 버리는 이 수요가 계속 증가가 된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품을 사용을 하시는 분들 바로 이거 같은데 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서 바로 문자 발송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만액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한 번 쓰고 버리신다고 하셔가지고 또 안경은 아닐 것 같고요. 자, 주식꿀 전문가님, 왜 입이 이렇게 나오셨어요? 어려우세요? 이제 매주 이제 같이 진행하는데 네. 한 3주째 계속 네. 이제 저만액과 이제 눈과 관련돼 있는 네. 관련주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눈과 관련돼 있는 종목들이 상당히 좀 애매합니다. 기본적으로 뭐 안경도 있고 렌즈도 있고 저만액도 있는데,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저만액 안 쓰거든요. 눈이 작아서 이제 먼지가 들어올 틈이 없어가지고 이제 저만액 안 쓰는데, 일단은 오늘 좀 이제 그 힌트를 좀 봤을 때 뭐 렌즈 그다음에 저만액 쪽으로 좀 이제 좁혀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종목 같은 경우에는요, 휴온스라는 종목인데, 이 휴온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카이닉스라는 저만액을 판매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일회용 렌즈도 또 만들고 있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사실 저만액을 만든다라고 한다면 일회용 렌즈까지 만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좀 연결돼 있거든요. 나는 렌즈만 만들어, 나는 저만액만 만들어, 이런 회사는 없어요. 이게 두 가지가 좀 이제 접목이 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휴온스 같은 경우에 좀 보시게 되면은 사실 2017년도 중반부터 해서 2018년도 중반까지 한 1년 동안 지속적인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상당히 좀 이제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었던 종목인데, 중반부터 시작해서 좀 횡보로 진행하더니 최근에 뭐 10월달장 시장을 좀 역행하지 못했죠. 당연히 시장을 제대로 두드려 맞았고, 그다음에 11월달 또 횡보하다가 그다음에 12월 좀 이제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구간인데 60일선을 돌파했다가 좀 이제 눌려주면서 거래량이 줄었죠. 근데 여기서 보시게 되면 또 61선의 지지를 받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일단은 수급의 영향을 좀 받아준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또 이제 저점을 이어보면은 이 추세선 자체도 가파라지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반등이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요. 게다가 뭐 수급 상태를 좀 보시게 되면은 휴온스 같은 경우에는 기관들의 물량이 지속적으로 들어와주고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외국인들은 좀 계속 팔고 있지만, 하지만 우리나라 기업들, 우리나라 기관들은 계속 매수를 진행하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기관들의 물량이 위에보다는 지금 현재 이 구간에서 많이 진행이 됐고, 기관들의 물량이 많다 보니까 좀 안정적으로 흘러갈 수 있는 부분들, 지금 뭐 8만 원대 좀 고가이지만
충분히 10만 원대 이상으로 좀 다시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 남아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종목으로는 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한미약품입니다. 한미약품. 이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저만액을 만들고 있어요. 누넨이라는 뭐 우리가 아주 유명한 제품이에요. 그래서 이 제품을 만들고 있고 마찬가지로 또 이제 일회용 렌즈까지 같이 만들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따로따로 만드는 회사는 없어요. 다 같이 만들지. 자, 그럼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 사실 예전에 이 주봉 차트로 보시게 되면은 이때 한 2015년도, 2016년, 2015년도 한 해 동안 사실 제약주의 대장주라고 우리가 좀 이제 알고 있었고 그 이후에 2016년도 말에 한미약품 사태가 터지면서 주가가 폭락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2017년도 뭐 서서히 증가하다가 2018년도는 서서히 내려가고 있어요. 근데 주봉을 좀 보시게 되면은 이 백주선의 지지를 좀 받고 있다라는 건데 지금 2015년도에 백주선의 지지를 받고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거든요. 근데 지금 2017년도 백주선 돌파했다가 2018년도 계속 지지를 받아주면서 오고 있는 이 와중에 지금 다시 한 번 더 백주선을 이탈했다가 최근에 다시 한 번 더 돌파 후 기준선의 지지를 받아주면서 한 번 더 올려줄 수 있는 부분들이 남아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도 그렇게 많지도 않고 가격대도 상당히 고가의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매매하지는 않는 종목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장에서 이 악재가 지속적으로 나와주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제약주들의 악재가 계속 커져나오고 있죠. 막 리베이트라든지 뭐 이런 것들. 뭐 하나제약 같은 경우에는 뭐 혐의가 풀려나면서 뭐 밑골 달았지만 다른 종목들 같은 경우는 계속 그런 악재적인 부분들이 터져 나오고 있는데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르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도 지지받고 양봉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게 뭐야? 그 다음에 한번 눌렸다가 그 역헤드 숄더 패턴이 나와주면서 성공적으로 좀 상승을 전환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뭐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우리가 매매를 할 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히든 종목이 저는 정말 궁금한 게요. 양계비 전문가님이랑 저랑 정말 잘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때 저희 눈 나쁘다고 했을 때 저한테 뿌리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 요즘 계속 뿌리고 있고 또 그때 눈이 또 상처가 났나 봐요. 그래서 내일 진짜로 정말로 일회용 렌즈 맞춘 거 찾으러 가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셋 중에 2명은 지금 그런 걸 쓰고 있으니까 계속적인 수요 증가는 여기서 또 증명이 되네요. 더욱더. 네. 네, 고객 한 명 늘었네요. 네, 맞습니다. 자, 더욱더 궁금해집니다. 양기비 전문가님의 세 번째 힌트입니다. N자형 파동, 그러니까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다시 올라가는 그런 파동인가요? 네, 맞습니다. 보통 N자형 파동이면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다들 알고 계시는 상승형 파동으로 알고 계시죠? 방금 전에 이제 주식콜 전문가가 이야기했었던 뭐 휴원스나 한미약품이 N자형 파동에 해당이 되는데 화면을 통해서 잠깐 체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앵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이제 눈이 안 좋다 보니까 계속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도 주식을 하시면은 이제 모니터를 많이 사용을 하시잖아요. 이제 계속 이제 이 모니터를 보면은 눈이 건조하고 거기에 스크래치가 나다 보니까 저도 안과를 자주 가는 편인데 그러면서 이제 생활의 지혜를 좀 얻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뭐 저만제도 제가 많이 사용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뭐 정말 자신 있게 우리 시청자분들께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추천을 하는 거고 이거는 이제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적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수요가 당연히 증가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 역시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일상생활에서 이 주식 종목을 찾기는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너무 뭐 어려운 종목을 내가 한 번도 뭐 관심도 없었던 종목들을 뭐 TV에서 추천하니까 매수하는 것보다는 내가 정말 일상생활에서 찾을 수 있는 종목을 먼저 찾으시면 수익과 더 편하게 연결되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휴원스의 흐름들을 보시면은 이거 역시도 지금 현재의 흐름은 굉장히 좋습니다. 모든 종목들이 이제는 이제 어느 정도 바닥을 다지면서 올라가는 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올라가면서 받는 구간에서 약간 이제 수렴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60일 이동평균선 우리 시청자분들께 많이 사용하시는 이동평균선이죠. 눌림목 구간이 발생이 됐고요. 그리고 추가적인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종목군 중에 하나죠. 그리고 이제 한미약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있고요. 보통의 시세가 올라가면서 한 번은 눌림 파동이 나와줘야 강력한 시세를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종목 역시도 강한 시세를 만들 수 있는 아직까지는 상승 출발하지 않은 하지만 바닥 구간은 이제 N자형 파동을 만들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 문자 한번 발송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양계비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가 모두 공개가 됐습니다. 저희도 열심히 추리를 해봤는데요. 시청자분들은 어떤 종목으로 생각하고 계실까요? 문자 게시판 확인해 보시죠. 안가 업종 좋아하시는 양계비 전문가님, 산천당 제약입니다. 라고 왔고요. 또 DHP 코리아도 왔고 더 미동도 오네요. 주식콜 전문가님께. 굉장히 다양하게 지금 많이 보입니다. 양계비 전문가님께는 인터로조, 한미약품, 효원스가 좀 보이고요. 그다음에 주식콜 전문가께는 로보티즈, 자율주행차 타고 산타는 어디에 올까요? 라고도 왔고요. 넥스트칩도 보이고요. 코리아 FT도 보이네요. 두 분 모두 굉장히 다양하게 왔거든요. 자, 이 안에 정답자가 보이면 O 아니면 X입니다. 자, 하나, 둘, 셋. 보입니다. 작게 해야 되나요? 이렇게. 두 분 다 보이시네요. 네. 알겠습니다. 더욱더 궁금해지는 오늘의 히든 종목입니다. 양계비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 화면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도 히든 종목 한 종목은 바로 방송에서 공개가 되죠. 주식콜 전문가님의 히든 종목입니다. 급등의 3박자가 딱딱딱 맞았다고 하셨는데요. 과연 어떤 종목일까요? 공개해 주세요. 넥스트칩이 정답이었습니다. 전문가님 가격 전략도 궁금한데요. 네. 일단은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이 종목이 이제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이 이제 넥스트칩인데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렸던 이 자율주행차의 부분들이 계속 강조가 되고 있기 때문에 꼭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눈여겨 보시라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차트를 보면서 가격적인 전략 바로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넥스트칩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최근의 주가의 흐름을 보시게 되면은 일단은 눌렸다가 다시 한 번 더 올라와 주면서 성공적으로 상승 전환을 했어요. 지금 시장 자체가 종목들이 많이 눌려 있다가 올라와 주는 시기이기 때문에 상승으로 전환했느냐 아니면 하락으로 계속 지속을 가느냐 이 두 가지가 좀 중요한데 지금 현재 넥스트칩 같은 경우에는 상승으로 전환을 잘 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지금 제가 이슈, 그다음 수급, 차트 3박자가 이루어졌다고 말씀드렸죠. 이슈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CS고 수급 같은 경우에 한번 체크해 보시면은 수급은 일단은 3거래일 연속으로 외국인들의 물량이 지속적으로 들어와주고 있고 그다음에 어제 오늘 기관들의 물량이 소량 들어왔습니다. 연기금이 또 소량 들어왔기 때문에 앞으로의 이 기관들도 조금 이제 관심을 갖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지금 차트적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 지금 모든 이평선들 지지를 받아주면서 정배열을 지금 이제 만들어주고 있거든요. 특히 단기 이평선에 중장기 이평선은 정배열은 아니지만 단기 이평선 5일선, 11선, 21선 이 단기 이평선에 정배열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한번 지지를 받고 외국인들 수급의 영향에 의해서 한번 반등이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넥스트칩은 시초가, 다음날 시초가에서 좀 매매를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일단은 1차적으로요. 1,500원으로 잡아드립니다. 1,500원은 예전에 한번 올라섰다가 저항받았던 두 구간이에요. 그래서 1,500원 1차적인 목표가입니다. 돌파를 한다면 더 이상 보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손절가는 8,000원을 잡아드립니다. 8,000원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준선이 위치해 있고 최근에 종목이 횡보를 하다가 지지를 받아줬던 구간이기 때문에 8,000원 이탈하게 된다면 추가적인 주가의 하락이 나오겠다라고 판단하시고 정리를 좀 하시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식콜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바로 넥스트칩이었습니다. 1차 목표가 세워주셨어요. 1,500원 그리고 손절가는 8,000원으로 잡아주셨으니까요. 가격 전략 잘 참고하셔서 꼭 행복한 수익률로 보답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양계비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궁금하신 분들 정말 많으실 것 같은데요. 어떻게 확인해 볼 수 있죠?
네, 제가 근데 너무 안과 쪽으로만 좋아하는 거 아닙니다. 문자 보니까. 일단 오늘 이제 이 방송 끝나고 나서 무료 방송 9시부터 시작합니다. 일단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수소차 관련주들의 급등이 굉장히 크죠.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전에는 또 정치 인맥주들로 수급들이 쏠리고 지금 현재 시장 같은 경우는 수급 쏠림 현상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보지 못했었던 업종들, 종목들을 다시 또 눈을 돌려서 보실 지금 시기가 맞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께 지금 현재는 뭐 정치 인맥주들 이미 급등 한번 나왔었고 이제는 뭐 수소 테마주들이 또 반등 나오는 지금 시기이고 이후에 어떤 업종들이 또 움직여야 될까라는 오늘 이제 시장의 또 주제를 가지고 무료 방송의 주제를 가지고 방송을 진행할 거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나는 이쪽 한쪽 테마로만 공략을 할 거야가 아니라 앞으로 2019년도는 어떤 테마를 가지고 내가 공략을 해야 될까라는 주제를 가지고 방송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테마가 또 이후에 후속 테마로 움직일까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 이 방송 끝나고 나서 9시부터 무료 방송 시작하니까요. 늦지 않게 참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양계비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과 전략에 궁금하신 분들은 온라인 무료 방송 참여해 주세요. 참여 방법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인터넷 검색창에 히든 스타일을 검색하시면 MTN 히든스타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홈페이지 들어가셔서요. 아래로 조금만 내려주시면 빨간색으로 반짝반짝 빛나는 방송 보기 배너 있습니다. 오늘 이 방송 끝나고 9시부터요. 우리 양계비 전문가님의 수소차 관련주의 급등 추세를 이을 후속 테마와 종목 그리고 전략까지 공개가 된다고 하니까요. 꼭 놓치지 마시고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공개된 종목부터 힌트까지 다시 한번 정리했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내일의 전략도 챙겨봐야겠죠. 먼저 주식골 전문가님, 내일은 어떤 전략을 가지고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일단은 보수적인 좀 매매 포지션을 좀 취하셔야 될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요. 지속적으로 미국과 중국의 뭐 글로벌적인 악재가 계속 나와주고 있고 그다음에 FOMC 회의도 또 앞두고 있기 때문에 내일 시장 같은 경우에도 좀 이제 보수적인 입장으로 공격적인 투자가 아니라 보수적인 입장으로 좀 대응을 하시고 만약에 오늘 좀 이제 공격적인 또 투자를 좀 하고 싶으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그러신 분들은 일단은 이제 돈이 쏠리는 종목으로 좀 매매를 하셔라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돈이 흘러가는 종목이 뭐냐면 그날 수급이 좀 쏠리는 종목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날 수급이 확 쏠리는 종목으로 좀 매매를 해보시고요. 그런 종목들까지도 잠깐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면서 좀 종목들을 좀 의심을 해보셔라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수급 현황을 좀 잘 봐야겠네요. 알겠습니다. 자, 양계비 전문가님의 조언도 궁금한데요. 말씀 부탁드려요. 네, 일단 지금 시장 우리 시청자분들도 아시겠죠. 뭐 항상 바닥을 확인하는 증시인 거고, 그리고 대외 연수가 계속 나오는 시장인 거고, 그래서 이제 또 금리 결정 이후에 또 방향을 또 잡아가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은 지금 현재 중요한 건 기회인지 위기인지 이 옥석을 어떻게 가려야 되는지 이 판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아시겠지만 뭐 오늘 시장이 빠져서 또 빠질 것 같아요가 아니라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될까 정말 판단을 냉철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무료 방송 꼭 진행하기 때문에 오늘 9시부터 무료 방송 진행하니까요. 앞으로 시장이 다시 한번 주도주 어떤 종목을 잡아야 될지 그리고 2019년도를 대비해야 되는데 어떤 테마를 잡아야 될지 후속 테마를 공개를 할 거기 때문에 늦지 않게 참여하시고요. 그리고 정말 중요합니다. 위기 아닙니다. 기회입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기회를 꼭 잡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내일을 준비하는 히든 전략까지 나눠드렸습니다.
네, 전문가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온라인 무료 방송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인터넷 검색창에 히든스타일을 검색하시면 MTN 히든스타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홈페이지 들어가셔서요. 아래로 조금만 내려주시면 빨간색으로 반짝반짝 빛나는 방송 보기 배너 있습니다. 오늘 이 방송 끝나고 9시부터 10시 30분까지요. 우리 양기비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과 전략 그리고 수소차 관련주의 급등 추세를 이을 후속 테마까지 공개가 된다고 하니까요. 오늘 꼭 놓치지 마시고요.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히든스타 오늘 준비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주식골 전문가님 그리고 양기비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고요. 저희는 내일 저녁 8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